줄게요. 여러분은 이 책 한 번쯤은 들춰보신 적 있으시죠? 국민잡지라고 불려도 손색 없는 월간 교양지 샘터입니다. 1970년에 창간된 샘터가 이번 달로 지령 500호를 맞았습니다. 42년째 발행되고 있으니 한 권 한 권 나올 때마다 국내 잡지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는 셈이죠. 이주영 기자가 샘터에 얽힌 사연들을 찾아봤습니다. 수필가 피천득, 법정스님, 이혜인 수녀, 소설가 최인호, 영문학자 장영희. 이 5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째, 본업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문장가라는 점. 둘째, 월간지 샘터에 오랫동안 글을 쓴 이른바 샘터 필자라는 점입니다.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오른 고 법정스님의 무소유, 국내 최장기 연재 소설인 최인호의 가족, 고 장영희 교수의 내 생에 단 한 번,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모두 샘터에 연재했거나 기고한 글들을 묶어 내놓은 책입니다. 월간 교양지 샘터는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되던 1970년 창간됐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에 세밀한 휘호도 보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던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읽을 만한 교양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대문학 이런 거는 또 아주 문학하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어려운 글들이 많이 있었고, 사상계 같은 건 정말 어려웠죠. 정치적이고. 이게 샘터 창간호. 맨 처음 나왔던 거? 네. 이게 옛날 문고판 크기네요. 그러니까. 네. 주머니에 손쉽게 넣고 보게끔 저렇게 만들었지. 샘터는 책값도 쌌습니다. 단돈 100원, 담배 한 갑 가격이었죠. 올해 65세인 김세중 씨는 샘터사 물류창고에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마라톤 대회에도 샘터 마크를 붙이고 나가는 샘터맨이지요. 그전에는 책봉에 가면은 아실런지 모르지만 책을 전부 서비스로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판매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샘터 같은 건 나도 샘터 본다는 그 자부심에 갖다가 싸달라고 그러고 안 그랬다고. 의정부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백일석, 최성자 씨 부부는 샘터가 인연이 돼서 만났습니다. 70년대 후반 50만 부를 찍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끈 샘터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교양지라는 창간 당시 기치처럼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솔한 얘기를 실어 당시에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샘터 아니었으면 못 만났지. 25년 전 샘터에 난 문학동호회 모집 광고를 보고 만나서 결혼에까지 이른 겁니다. 당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백일석 씨는 급하게 결혼을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면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문학에 대한 그런 동경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샘터에 이제 맨 뒷면 쪽에 나와 있는 그 알림란을 들여다보니까는 그 모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결혼은 했지만 농사에 실패해 전 재산을 날리고 노점상을 하기도 했던 부부는 샘터를 읽으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수기 같은 거 되게 잘 봤거든요, 관심 있게. 그런 거 보면 다 이렇게 어려운 견디고 나서 이렇게 다 성공한 사람들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이겨내자 많이 다짐했었죠. 읽을 거리가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생활이야. 내 얘기야. 저 사람 얘기가 아니고 돈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서민들 얘기. 정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사람 그런 내용이 샘터에 고쳐져 있었어요. 송문호, 송지영 씨 부녀 역시 샘터의 애독자입니다. 최순우 기념관에서 학예사로 일하는 둘째 딸 지영 씨는 아버지가 30년 넘게 정기 구독해오던 걸 4년 전 자신의 명의로 바꿨습니다. 대를 이어 정기 구독자가 된 셈입니다. 아빠가 그동안 보여주셨으니까 그냥 저도 이제 성인이 돼서 보면은 제가 이제 구독을 해서 같이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샘터 창간 당시 편집부 기자는 문학평론가 연무웅, 시인 임정남, 강은교 등 젊은 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향했던 샘터라는 잡지의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을 것, 짧게 쓸 것, 생활 속의 이야기를 담을 것,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겁니다. 중요한 원칙이 짧을 것, 원고가 7매를 넘지 않는 평범하고 그러면서 격이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요즘의 그 어떤 안목으로 보면은 굉장히 선진적이었죠. 독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샘터의 자존심이라고 할 이런 원칙은 필자가 유명 인사든 아니든 지켜졌습니다. 당대 유명한 글 쓰는 분들이 이제 함량 미달의 원고를 이제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정중하게 원고료를 드리고 이제 게재는 안 하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샘터가 뭔데. 이러니 샘터의 글은 정평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샘터가 쉬우면서도 아름다운 한국어를 쓰는 잡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외국인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우는 교재로 쓰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성 화교중학교에는 다달이 샘터가 배달됩니다. 명동성당 맞은편에서 40년 동안 중국집을 운영하다 5년 전 호주로 이민 간 화교 축진재 씨가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샘터 정기 구독을 신청한 겁니다. 어느 날 이분이 200만 원을 들고 샘터에 오셨어요. 나한테 보내지 말고 자기 후배 한성 화교학교의 화교들에게 보내달라. 화교학교 후배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지만 한국말을 제대로 못한다. 샘터책 그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네. 주로 이 문화에 대해서 주로 나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화 교류. 이 문화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이해하면은 앞으로 태어난 이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 세로 쓰기였는데 여기 세로 쓰기네요. 근데 여기서는 가로 쓰기로 바뀌고, 예, 그죠? 예. 이게 그러니까 몇 년도야? 이렇게 83년도에 가로 쓰기로 바뀌었군요, 전부. 샘터에는 이색 독자들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김신혜 씨는 샘터에 대해서라면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입니다. 언제부터 샘터에 광고가 들어갔는지, 언제부터 책 판형이 바뀌었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보기 시작한 샘터를 퇴직을 앞둔 지금까지 모두 모았는데 샘터 전용 책장까지 직접 만들 정도입니다. 아직은 아마 10년 정도는 더 이렇게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정도는 좀 오래오래 살면 계속 봐야죠. 또 샘터가 계속 꾸준히 또 발간이 돼야 될 테고. 군인들도 샘터의 주요 독자입니다. 읽을 게 별로 없는 군대에 샘터가 꾸준히 보급돼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샘터를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샘터 2권만 주세요. 대학생 이강훈 씨는 군대에서 샘터를 읽게 되면서 군생활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제대한 뒤에도 샘터에 장문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꾸준한 독자가 됐습니다. 제한적이니까 다른 중대에서 좀 더 이렇게 빌리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강제로 뺏어다가 더 수량을 더 확보해서 또 통신소에 제가 또 챙겨서 보내주면은 병사들이 또 반갑게 받아서 읽기도 하고.
이렇게 젊은 독자들도 꾸준히 샘터를 찾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샘터도 서서히 빛을 발해갔습니다. 독자들은 인터넷과 TV, 유사 잡지 등으로 떠났습니다. 한때 50만 부나 됐던 발행 부수는 10만 부까지 떨어졌습니다. 잡지는 계속 적자예요. 다행히 그 단행본 뭐 피천득 선생님, 법정 스님, 최인호 선생, 뭐 이혜인 수녀님, 장영희 교수님, 정채봉 선생님 이런 필자들이 샘터에 쓰신 그 원고와 함께 또 새로 또 보충해서 단행본으로 낸 책들, 그 책들이 이제 이 잡지에서 낸 적자를 메꾸고 또 메꾸고. 요즘도 책들을 워낙 안 읽는다니까 다른 잡지들 뭐 다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런 어떤 지금 사회 경향이 어떤 정신의 경향이 그러니 뭐 할 수 있겠어요. 샘터가 자랑하던 당대의 네로라 하는 필자들도 최근 몇 년 사이 하나둘 세상을 떴습니다. 국내 최장기 연재 소설이었던 최인호의 가족도 필자의 투병으로 지난해 35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여전히 샘터에 글을 쓰는 사람은 이혜인 수녀 정도입니다. 물론 허전하죠. 피천득 선생님도 사실 그분이 떠나시고 나니까 대단히 허전하고 또 장영희 교수 같은 분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조금 몇 년만 더 살지 그런 생각이 들고. 한 해 1,800여 종의 잡지가 발행됩니다. 월간지만 1,200여 종에 이릅니다. 수많은 잡지들의 명멸 속에서도 샘터는 40년 넘게 한국인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나지막이 던져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근대화, 민주화, 세계화를 거치며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중년이 된 샘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책 안 보는 세상에서 이런 고민은 샘터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이번 500호 때도 독자분들이 저한테 이메일도 참 많이 보내주시고 편지도 보내주시고 그림도 그분들이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계속 이어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분들의 또 용기가 힘을 또 일으켜 주시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